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소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면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스케일은 30분의 1이고 4m에 6m 정도 되는 실내 공간입니다. 천정고는 2400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소점 투시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있으니까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리는 타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평면도법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 투시도 주로 그리시는 분들이 DP, 거리점법이라고 하는 그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실내 투시도를 많이들 그리는데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를 그리실 때는 먼저 평면도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묘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중심 시선을 내리시면 됩니다. 중심 시선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실내 공간을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볼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데 그게 거리였죠. 실내 투시도를 그릴 때 대략 한 60도 정도 범주에서 작업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평면만 가지고 하니까 이 앞쪽 기준으로 해서 대략 60도 정도 범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탠딩 포인트 또는 아이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왼쪽 범주 어디서 얼마만큼 그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요. 이렇게 비주얼 라인을 그려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치수로만 가지고 그리는 일소점도 그리시는 분들하고 맞춰서 화면이 저기 맨 뒤쪽 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화면 안에는 그라운드 라인과 평선이 같이 있죠. 아이 포인트로부터 물체의 각점을 지나는 선을 그렸으니까 이건 비주얼 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 점은 화면에 나타나는 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눕혀줘서 그리는 거니까 그라운드 라인과 눈높이 선이 결정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라인을 이 정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 선을 1500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천정고 높이는 2400입니다. 눈높이 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면은 높이.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 됐고 여기는 수평선이 눈높이 선이 된 겁니다. 시도를 그리실 때는 항상 비주얼 라인이 그려졌으면 메저링 라인 H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높이 대입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 실내 공간의 저 뒷면에 걸쳐져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평면도는 30분의 1 스케일을 갖고 있는데요. 화면이 저 뒷벽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30분의 1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 맞은편에 있는 이 벽면 자체는 30분의 1 스케일로 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면서 점점 커지는 실내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가 어떤 가구 같은 거 물체를 그려 넣을 때는 스케일은 이 뒤쪽 화면이 지나는 부분에서 높이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평선이 있고 중심 시선과 화면이 만나는 거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중심점입니다. 여기. 센트럴 포인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점은 이 화면에 대하여 90도 방향선들의 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실점은 구해져 있고 이 점을 지나서 나오다가 뭐가 있어요? 이 점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나오다가 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실점으로부터 번호점을 지나는 이 선을 그려주면은 어딘가에 이 점이 있는 거죠. 오른쪽 벽체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그럼 I 포인트에서부터 이 앞쪽 모서리점을 연결했다가 화면에 연결했다 내리는 점 이렇게 하면 오른쪽 벽면이 다 그려진 겁니다. 자, 왼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다 그려진 겁니다. 사실 일소점 투시도를 그릴 때는 한쪽 벽면만 이쪽이든 한쪽 벽면만 그려지면 이 선들 자체가 화면과 평행하므로 이걸 굳이 끌어올렸다 내리지 않아도 수평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굵은 선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정이 그려지는 거죠. 바닥도 모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이 다 그려졌어요. 이 바닥이라든가 벽체, 천정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로 세로 1m인 저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 패턴을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이 3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30분의 1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놔주면 뒷면이 6m이니까 6개로 나눠지겠네요. 자,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m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끌어올렸다 내려도 되는데요. 정사각형은 화면에 대하여 직각이죠. 그럼 여기서 화면에 대해서 45도 선을 그리면 여기가 1m면 이쪽도 마찬가지 1m겠죠. 45도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45도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이 점들은 곧 1m씩이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선과 평행한 선을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그려주면 화면과의 교점이 화면에 대하여 45도 방향선들의 소점이니까 이 I 포인트 또는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45도 방향의 선을 그려주면 이때 화면과 만나는 이 점이 곧 이 화면에 대하여 45도 방향선들의 소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소점 투시도에서 정사각형의 대각선 소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점은 그냥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긴 하지만 내가 화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디스턴스 포인트 DP, 즉 거리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소점 투시도에서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투시도 도법으로 그릴 때 이 DP를 이용해서 그리죠. 그러면 이 DP는 몇 개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바로 왼쪽에도 있는 거죠. 뭐 이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다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치수만 가지고 그리실 때는 이 점을 가지고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베니싱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1소점 투시도에서는 DP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리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이건 평면상에 누워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소점이죠. 만약에 이렇게 인면상에 이 벽체상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면은 여기가 2400이니까 만약에 2400 연결했을 때 어딘가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면 이 선상에도 위에 DP가 있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항상 두 개죠. 위에 있으면 이 아래쪽에도 있는 겁니다. 치수만 가지고 1소점 투시도를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아래쪽에 소점을 구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소점 투시도에서는 소점을 좌우에도 있고 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배우셨으니까요. 그럼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DP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도 DP가 되는 겁니다. 여기 CP라는 것도 베니싱 포인트 결국엔 다 소실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은 화면에 대하여 45도 방향선들의 소점이죠. 자, 그럼 이거를 구했으니까 DP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바로 요 깊이를 다 그릴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점들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바닥면에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 그리드가 그려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쪽 DP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다 교차점들이 다 정확하게 맞지요. 자,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 그리드가 바닥에 그대로 그려진 겁니다. 여기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같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선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오늘은 1소점 투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안에 있는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런 대각선들의 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의 패턴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 것처럼 정사각형이 아니고 뭐 1대2의 비율을 가졌다든가 1대3의 비율을 가진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마찬가지 또 다른 소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대2의 비율을 가진 어떤 패턴이 있다. 여기가 1m인데 여기가 2m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대각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 될 겁니다. 1대2의 비율이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린다고 하더라도 비율은 1대2의 비율이니까 이 선들도 마찬가지 평행한 선들이 되죠. 그러면은 이 선들에 대한 소점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각도자가 있으면 나는 이런 패턴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구하고자 하는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 스탠딩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화면과 만나는 점이 1대2 비율을 가진
대각선 선들의 소점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투시도를 나중에 빠르게 그리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쭉 연결하면 이 점이 됐죠. 1:2 비율인 이런 선들에 대한 소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면상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1:2 비율일 때 이 선들은 여기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다 만나죠. 처음 시작이 여기니까 이 선들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실점을 지나는 선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하지요. 소실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특히 중요한 거는 소실점 중에서도 거리점이었어요. DP입니다. 이런 선들에 대한 소실점을 왜 설명을 하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외부 투시도를 그릴 때는 뭐 지붕 같은 거 있죠. 기울기 같은 게 있는 것들이 있고, 실내 투시도에서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계단 같은 거 있습니다. 계단. 그러면 계단의 폭이 예를 들어서 발 닿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0이고 높이는 뭐 200이다. 200 올라가서 또 300 들어가고, 계단 사이즈는 다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일정 비율이잖아요. 여기는 200이고 300이고 여기도 200, 300이에요. 그럼 이런 선들은 또 어때요? 평행하죠? 이런 선들의 소점을 갖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계단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만약에 계단이 이 방향에 있다면 2:3 비율의 이런 경사선들에 대한 소점이 되는 거죠. 그럼 높이가 200일 때 깊이는 300인 선을 그려주고 그 선을 쭉 연장을 하면 이 중심시선상에서 만나는 점이 곧 이 기울기 2:3 기울기 선들의 소점이 되는 겁니다. 이쪽 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편의상 200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에 10개면 2m가 되는 거죠. 천정고가 2400인데 2m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3의 기울기로 배웠으면 맨 안쪽에 있는 게 가장 높은 거라고 친다면, 아니면 뭐 시작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3m니까 10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점은 구해졌고 높이 2에 대한 거, 깊이 3에 대한 것도 그려졌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하면은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은 뭐냐면 이 점이 곧 2:3 기울기에 대한 이 선들의 소점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린 게 이 점이 이 점인지 아니면 여기 올라가서 이 점인지, 첫 계단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 점이 그려지는 게 낫죠. 그럼 아예 300이 더 나온 상태에서 이 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높이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200은 높이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부터 나온 점, 이 점이 되는 거죠. 지금 찾은 거는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선들에 대한 소실점을 저기 위에 구제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이 선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선은 이 선에 대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이제 높이 200씩 체크해 놨던 것들이 있죠. 이것들만 나오면은 이 선들에 대한 소점은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대각선을 그려놨어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선들만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점들은 자동으로 다 그려지는 거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낙바로 굵은 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되고요. 눈높이 이상 올라간 것들은 앞쪽만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선들은 이 선들은 다 찾아놨어요. 만나는 점들이 있으니까 수직선만 그려주면 되겠죠? 계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벽에 붙은 것들은 다 그려졌어요. 폭이 1m인 계단이라고 하고 완성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높이선 그려주고요. 처음에 것만 그려봅니다. 다 그려졌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 윗선들만 그려지는 거죠. 아래쪽도 그려주시면 돼요. 아래쪽도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런 선들만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단 하면은 투시도 그릴 때 어려움의 대상이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원형 계단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그려줘야 되겠죠. 아래쪽은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 투시도를 그릴 때 이렇게 평면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그릴 것인가 아니면 치수만 가지고 그릴 것인가 판단은 도면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평면도법, 이렇게 평면을 위에 고정시켜 놓고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치수만 가지고 그려도 됩니다. 치수나 뭐 이런 그리드를 이용해서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 얼마 정도 있어가지고, 네. 바닥이 있다 그러면, 바닥이 이 정도니까, 뭐, 이 근처에서 끊어줘서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에서 이 정도 되니까, 대략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천장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정도로 되면 되겠죠? 원래 계단의 구조를 공부하시는 분이면 알겠지만, 실제 실내에서 이런 계단이 만들어지면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으로 약간 들어가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를 처음부터 아예 안으로 들어간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턱 아래 그림자만 살짝 주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높이가 하나 정해지면, 뭐 목재를 이용한 계단이다 그러면 높이가 이거 200인데 뭐 목재의 높이가 한 50 정도 된다. 치수 체크해서 비율로 하셔도 되고요.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안쪽에서 체크를 해서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그림자만 살짝 넣어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것도 좀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그려 넣어줘도 되는 거죠. 그려줘 볼까요? 여러분, 투시도를 그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균형 감각이라든가 나중에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벽에도 정사각형이 있다고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거리와 똑같은 거리를 위로 올라가 주면은 저 위에도 뒷비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눈높이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이 화면 안에서 구할 수가 없네요. 바로 저 위쪽으로 벗어나 버렸네요. 요것만 가지고도 다 그릴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죠. 이 벽에는 500 간격으로 그려볼까요? 이 DP라고 하는 거는 거리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각선 소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500 간격으로 했어요. 여기 위에 소점은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2m까지는 구해져 있죠. 그럼 여기서도 500 간격이긴 한데 4개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45도 선, 대각선들의 소점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면 깊이 500 간격의 점들이 다 구해지죠. 이렇게. 나중에 분할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만 따로 다뤄보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할법만 정확하게 잘 알아도 굉장히 유용한 프리핸드 스케치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칸이니까 여기서 4칸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선들대로 소점이 저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투시도에서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들이 어떤 몇 개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실점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투시도를 그리다 보면 여러 개의 소점들을 내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빠르고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게 또 투시도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여기 이쪽 벽에 있는 거는 가로 세로가 500인 패턴을 그려봤습니다.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맞은편 벽면에 뭐 창문이라든가 뭐 있다 그런다 그러면 평면이 30분의 1 스케일이므로 한번 그려볼까요? 전면이 유리창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한 800 정도 떨어져서부터 4m 정도 4개의 양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을 좀 굵은 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계단을 보면
이런 평면을 갖는 계단이죠. 실제로 계단이 있다면 위에 천정도 뚫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